네, 잘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최근 외제 고급 차량인 BMW사의 차량에서 주행 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차량은 일부 엔진 관련 부품의 결함 때문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무상 리콜을 명령했던 모델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가운데 하나인 이 외제차,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MW 차량에서 운행 중에 불이 났다는데 먼저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저 차량입니다. 저 멀리 지금 이렇게 불이 정말 활활 타고 있네요. 저게 이제 리콜 대상 모델이거든요. 근데 리콜이 그 차량 전체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저 차량 모델이 뭐가 문제냐면은 타이밍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 체인은 안 끊어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 체인이 자꾸 끊어지니까 이걸 교체를 했습니다. 리콜. 근데 이제 그 타이밍 체인을 그 교체를 하려면 엔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엔진을 드러내고 타이밍 체인을 새로 교체하는데 교체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엔진의 스크래치라든가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제대로 잘 못 수리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추정이 지금 됩니다.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이게 불이 조금 난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가 전소한 상황이네요. 사람이 만약에 저기에 타고 있거나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사람이 그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칠 염려가 있겠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콜 대상인 차를 서비스 센터에 점검을 맡기려고 이동 중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가 불이 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 체인을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끊어지니까. 근데 교체대로 가는데 그게 이제 그 화재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결함인가?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저게 화재가 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한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탁 켜지더니만 5분 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과연 원인을 누가 밝히겠는가죠. 국토부에서 하는가 아니면은 저게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겠는가 아니면은 저거를 회사에다 해가지고 본사로 하여금 하겠는가 원인이 뭔가 이건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런 차 어떻게 위험해서 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모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아마 리콜 맡기기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차에 불이 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마포에서도 있었고 또 리콜을 다 해가지고 그 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콜을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각각 다른 차량에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지난 3일에 발생했던 차량에 불이 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상암동에서 불이 났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신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같다는 거고 하나는 리콜이 돼가지고 부품이 교체된 차량이고 또 하나는 리콜을 하러 가다가 엔진에 불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차에 대해서 뭔가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교체를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리콜 관련해가지고 담당하는 이 공무원이 좀 적습니다. 적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 차량이 그러니까 BMW 520D라는 겁니다. 그 같은 동일 차종을 지금 운행하는 운전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BMW사는 어떤 입장이지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지사도 본사의 입장을 지켜본다라는 거고 원인이 뭔가 저 원인이 과연 교체해 줄 때 어떤 수리점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교체해주는 부품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건가 이거는 본사 기술팀이 와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전체 전부 다 엔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뭐 리콜을 받은 차량,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에서 이런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리콜 수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사건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엔 갑질 아파트 논란, 택배 때문에 살인까지. 이게 그 같은 사건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동일 그렇죠. 사건인데요. 예, 예. 먼저 경비원 그 갑질 아파트 논란, 이거 어떤 겁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예.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글이 올라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의 안건으로서 이 지하 2층 아파트 그 도시철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 이거를 뭐 출근 시간에 좀 문을 개방해 놓자. 그래서 경비원이 문을 개방하면서 점검을 하자. 그러면서 이 경비원이 그 입주자 되시는 분한테 인사를 잘해달라. 예. 이런 이제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사진을 입수를 예. 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저거는 어떤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경례가 아니라 어떤 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예, 보통 주민들과 경비원이 친하면 예.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할수 인사를 있죠.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저 모습은 거의 뭐 좀 강압성이 느껴지는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니까 다른 아파트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논란의 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택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택배 관련해 가지고 예. 입주자들하고 경비원들하고 좀 마찰이 많습니다. 그 입주자가 없을 때는 경비실에다가 택배를 맡겨놓지 않습니까? 예. 이 맡겨놓는 시간이 언제냐 이걸 두고 경비원하고 입주자들하고 좀 언쟁이 오가가지고 경비원이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입주자 대표자가 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비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나서 홧김에 이제 입주민을 살해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단 그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쌓여 왔었던 게 폭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근무 시간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자들은 그 경비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심지어 예전에는 뭐 인분을 뭐 붓는다거나 그런 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배려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비원들이 이러한 걸 당하면은 어떤 하소연할 수 있는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어떤 경비원과 주민 간의 갈등 이번뿐만이 아닌 만큼 뭔가 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 다음 사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다음 주제어 보시죠. 네, 개인 보복으로 이용되는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SNS 하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데 네네. 하면서 많이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제 순간들이죠? 페이스북에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이 하는 글이 올라오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올라오고 거기에 실명이나 또는 사진까지 올라옵니다. 예. 과연 이거를 글을 올려도 되는가? 이게 다 유포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면서 좀 보복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회사에 남자친구가 다른 회사 직원 여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예, 그러한 내용을 또 리얼하게 써가지고 그 온라인상에 유포합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참 개인사를 떠나서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뭐 법적으로 SNS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통신 이용망에 관한 법률에 허위 사실로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처벌해야 되느냐, 처벌하지 말아야 되느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 처벌 법규도 있어야 되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좀 삭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러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SNS에 남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유포하는 것도 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명 이제 누리꾼 수사대가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누리꾼 수사대도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전에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 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언론에 나가니까 네티즌 수사대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다 해가지고 차량 번호판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예. 경찰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예전에 또 이제 묻지마 커플 폭행 사건인 경우에도 그 사이트를 그 영상 사진을 올려가지고 예. 수사에 단서가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분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네티즌 수사대들이 교수 이름과 사진, 학교 정보 노출했는데 이거는 너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 특정 이름과 사진, 이런 학교 이런 거를까지 올리는 것은 조금 약간 좀 한도를 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